네, 안녕하세요. 정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2주 동안 이제 선수 스카우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프리미어 리그를 데이터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2024-25 시즌의 20개 팀을 기준으로 각 팀의 하나씩의 통계를 정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20개 팀에 대해서 각각의 하나씩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많은 얘기를 한 팀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과 어떤 내용이 있다 보니까 각각 하나의 주제씩 얘기하면서 조금은 살을 붙여서 넘어가면서 20개 팀을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의 이번 시즌 주제는요, 데이터 주제는 1923-24 시즌 이후로 아스날 한 시즌에 리그 10골을 달성한 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 사실 많은 기대를 모았고 아르테타가 우승권에 도전하고 있었던 시즌이었는데 결국에는 3시즌 연속 2위에 머무르게 됐고요. 아스날이 가장 큰 고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제주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 9번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로 이번 시즌이 지나면서 다음 시즌 차후에 오는 25-26 시즌에도 결국에는 이제 9번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링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시즌을 좀 되돌아보면은 2024-25 시즌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를 이어서 리그 3위에 해당하는 69골을 리그에서 넣었던 아스날인데요. 아스날이 69골을 넣은 거면 야,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즌에 리그에서 10골을 넣은 선수가 없다는 점. 실제로 카이 헤베르츠가 9골을 넣었는데 카이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특히 중후반기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시즌 아웃이 됐고요. 물론 막판에 다시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리그 23경기에 출전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10골을 넣은 선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없었기 때문에 메리노라는 선수를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면서 위기를 좀 극복했었던 아스날이었지만 결국에는 이번 시즌 무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스톤 빌라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홈 경기 21경기 무패입니다. 15승 6무의 기록인데요. 이 기록은 1976년 9월부터 1977년 5월까지 24경기 무패를 기록한 이후에 빌라파크에서의 가장 오래된 무패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은 48년 만에 굉장히 오래 무패를 기록하게 된 기간이 형성이 됐고요. 시즌 마지막 날에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시즌 말미에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만은 홈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빌라는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10월 말에 1대2로 패배한 이후에 모든 대회 21경기 무패의 흐름을 가져갑니다. 아주 오랫동안 무패 흐름을 가져가고 빌라파크에서는 사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랬고 리그에서도 그랬고 내노라 하는 팀들도 빌라파크에서는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빌라파크에서 무패 기록이 다음 시즌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디까지 가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본머스의 기록인데요. 본머스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켰죠. 1회 감독 체제 하에서 본머스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팀이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나왔냐? 공격적인 팀의 형태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공격적인 팀의 형태를 데이터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PPDA라는 게 있습니다. PPDA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는 거고 그 경기 내용이 뭐냐면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짧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말이죠. 이것에 대한 어떤 계산법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한 정의는 제가 다음 어떤 인사이트 시간에 한번 정의를 드리긴 할 텐데 PPDA는 낮을수록 좋다. 이거는 이제 기획해 주시면 좋고 낮을수록 상대하는 팀이 본머스의 팀 압박에 어려워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됩니다. 본머스가 프리미어리그 PPDA 이번 시즌 최저입니다. 그 정도로 압박이 굉장히 좋았고 공격적인 압박 형태, 공격적인 팀의 형태가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나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 속 그림에서도
하이 턴오버를 상대에게 가장 많이 유도를 하면서 득점을 노렸었고요. 실제로 하이 턴오버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팀이 본머스입니다. 하이 턴오버를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하이 턴오버를 본인들이 유발시켜서 상대 지역에서 볼을 뺏은 이후에 득점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브랜드포드입니다. 브랜드포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브랜드포드인데요.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 이번 시즌에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실제로 득점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뭐 1분 내의 득점, 2분 내의 득점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그 어떤 경기장보다 가장 많은 골이 나왔습니다. 브랜드포드가 득점을 40득점을 했었고 실점이 35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5개의 골이 나온 건데요. 이 경기장에서만요. 이번 시즌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래서 브랜드포드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축구를 홈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골이 많이 나와야 이제 축구가 재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득점도 많이 하고 실점도 많이 했던 브랜드포드의 이번 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브랜드포드의 브라이언 음베모 그리고 요한 위사는 이번 시즌에 두 선수만 합쳐서 39개의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브랜드포드는 리그에서 56개의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40개의 득점을 본인들이 홈에서 만들어냈고 이번 시즌의 실점도 홈에서 35개를 실점했기 때문에 이 경기장에서만 75개의 골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흥미진진했고 특히나 이제 지테크 스타디움을 찾아줬던 브랜드포드 홈팬들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뭐 다양한 그리고 재밌는 경기를 좀 봤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이라고 하는 브라이튼인데요. 휘르첼로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 감독이죠. 역대 최연소 감독으로서 이번 시즌 브라이튼을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 획득이 가장 많은 팀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그 어떤 팀보다 역전을 해서 승점을 벌어다준 승점이 23점이 될 정도로 지고 있을 때도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던 브라이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갈매기들의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본인들의 패배하고 있는 위치라고 하죠. 본인들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 23점을 획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리그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브랜드포드를 치켜 세웠습니다. 실제로 피르첼로 감독의 용병술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던 용병술이 만들어낸 득점이 이번 시즌에 25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골을 만들어냈고 실제로 득점을 나온 건 15골 10개의 도움. 굉장히 대단한 지표를 만들어냈습니다. 휘르첼로 감독의 용병술이 이만큼 뛰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확실히 이 젊은 감독의 용병술의 판단이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첼시입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명의 평균 연령은 24세 36일로 단일 시즌 대회에서 한 팀이 기록한 최연소 기록이라고 합니다. 24세 정도 되는 나이가 평균 연령이에요. 그 정도라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30 넘어가는 선수가 한 명이 있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스쿼드 자체가 어리고 젊게 평가가 되어 있고 첼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전에도 많이 했었지만 이 잠재력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현재 첼시의 흐름이죠. 이번 시즌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땄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를 만들어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서 첼시의 미래를 짊어지어 가야 된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에 메이저 역사상 첫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117년 만에 역사상 첫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리그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글라스너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시즌 초에는 조금 흔들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죠. 8경기에서 리그 승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13경기 동안에서도 1승밖에 거두지 못했지만 결국에 그들은 53점을 벌었습니다. 승점 53점은 크리스탈 팰리스 구단 역사상 가장 큰 역대 최다 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리스탈 팰리스에겐 여러모로 이번 시즌 많은 좀 인상을 남기게 된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시즌 에버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는 션 다이치 감독이 바뀌게 됐고 구단주도
바뀌었죠. 특히 모에스 감독이 복귀를 하게 된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모에스 감독이 복귀한 이후에 모에스 감독의 에버튼보다 더 많은 승점을 벌어온 팀은 단 3팀밖에 불과하고요.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첼시만이 그들 에버튼보다 더 많은 승점을 벌어왔고 1월 이후에 모에스 감독이 벌어온 승점은 31점, 아스날과 동률이고 아스톤 빌라와 동률입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팀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다든지 진출 경쟁을 했다든지 유럽 대항전을 나가려고 했었던 위치였는데요. 모에스 감독이 시즌 초부터 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상상을 또 하게 되는 에버튼에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에스 감독의 부임 후 성적이었습니다. 네, 풀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강강약약이었습니다. 상위권 팀들과에서의 경쟁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승점 30점을 획득했는데요. 오히려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네 번째로 적은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24점을 획득했어요. 상위권 경쟁에서의 승점을 30점을 획득했는데 하위권 경쟁과의 어떤 승점에서는 24점. 차가 굉장히 적죠. 보통은 이제 상위권 경쟁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하위권 경쟁에서는 조금 승점을 많이 벌어오는 게 일반적인 팀들의 경향인데 이번 시즌 마르코 실바 감독은 강강약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입스위치 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맥케나 감독이 이끌었던 입스위치 타운 이번 시즌 승격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다시 강등이 됐죠. 입스위치 타운은 이번 시즌 가장 적은 클린스틸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말이죠. 2번의 클린스틸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가장 적은 클린스틸입니다. 클린스틸가 없다라는 것은 수비적으로 불안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라는 걸 좀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입스위치 타운 역시도 골키퍼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 골키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골키퍼에 대한 선방률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도중에 골키퍼가 부임하면서 특히 이제 파머 골키퍼가 시즌 도중에 활약을 해주면서 겨우겨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클린스티도 부족하게 되고 강등을 막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등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입스위치 타운도 클린스티 2번, 사우스햄튼 클린스티 3번, 그리고 레스터 시티 역시 클린스티 3번으로 세 팀 모두 강등을 당하게 됐고요.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감독이 바뀌고 난 이후에 공격적인 지표가 너무 좋지 않게 된 상황인데요. 11월 달에 바니스텔로이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경기당 득점이 0.8에서 0.6으로 떨어졌고요. 골도 1.3에서 0.7로 떨어졌어요. 스티브 쿠퍼 감독에서 바니스텔 루이로 감독을 변화하면서 조금은 어떤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대행에서의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해봤지만 그리고 공격수 출신의 감독 대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역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봤지만 결국에는 레스터 시티에서는 모두 공격적인 지표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강등을 면치 못하게 됐던 감독을 바꿨지만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레스터 시티가 됐고요. 변주해서 얘기하면 사우스햄튼 역시도 감독을 바꿨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두 팀 모두 강등이 됐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있는데요. 좀 여기서 나오고 있는 지표는 2023-24 시즌에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 단 한 선수에게 단 한 번의 선발 기회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키에사 선수예요. 실제로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키에사 선수만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했었죠. 그러면서 키에사 선수가 이번 시즌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선발로 단 한 경기만 출전했습니다. 바로 브라이튼과의 경기였는데요. 이 기록은 2023-2024 리버풀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였고 이 선수는 결국에 2024-2025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하게 됐고요. 모든 팀들 중에 가장 적은 선발 출전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감독이 변화하면서 스쿼드 라인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번 시즌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됐던 또 다른 또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쿼드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부분도. 맨체스터 시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티 같은 경우에는 2016-2017 시즌 이후로 커뮤니티 실드를 제외한 트로피를 획득하지 못한 시즌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클럽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트로피와 연관성이 짙은 감독이었고 실제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플레이오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2차전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맨체스터 시티는 시즌 도중 모든 대회 통틀어서 13번째
번째 패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기록은 과르디올라 감독 재임 시절의 단일 시즌 최다 경기 패배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패를 더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프리미어리그 최근 10경기 무패의 흐름을 달리게 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까지 하면서 그래도 자존심을 세우게 된 맨체스터 시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73-74 시즌 이후에 일부 리그에서 강등된 이후에 가장 많은 리그 패배를 겪게 됐습니다. 바로 18개의 패배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두 형제가 이번 시즌 너무 좋지 못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시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못했지만 유나이트 역시도 좋지 못했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악의 기록 8위를 기록한 이후에 이번 시즌은 최종적으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18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이 강등당한 이후에 가장 많은 패배입니다. 그때는 강등을 당했을 때는 이제 20패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엔 18패였고요. 특히나 많은 팬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너무나도 좋지 못하고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리그에서는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뉴캐슬로 가보겠습니다. 뉴캐슬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02-03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리그 20승을 달성했습니다. 리그 20승.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70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5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복귀도 했고요. 여러 가지 에디하우 감독 체제에서 여러 가지가 만개했던 이번 시즌입니다. 이번 시즌 그들의 20승은요. 2002-2003 시즌 바비 롭슨 감독이 이끌고 있었을 때 21승 이후에 최상위 리그에서 보여줬던 최다 승리의 기록입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분위기도 아마도 최근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캐슬의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한 만큼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단연 돌풍의 팀이죠. 지난 시즌보다 29점의 어떤 승점을 획보를 했습니다. 이 기록은 대단히 좋은 기록이고요. 다른 팀들은 17점 이상 어떻게 획득한 팀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노팅엄의 2023-24 시즌과 24-25 시즌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국에 이번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진출을 하게 됐죠. 노팅엄 포레스트는 한여름밤의 꿈을 또 꾸게 됐고 한 시즌 동안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스햄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내에 30패를 기록한 최초의 팀입니다. 38개의 어떤 경기로 구성이 됐을 때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프리미어리그 가장 적은 승점을 거뒀던 팀은 사실 더비 카운트였죠. 더비 카운트에 11점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승점을 많이 기록하게 됐습니다만은 최소 득점 26점, 최다 실점 86개의 실점을 하게 됐고요. 30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좋지 못하게 됐습니다. 감독도 바뀌게 됐고 여러 가지로 많은 개편이 좀 필요해 보이는 사우스햄튼의 이번 시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토트넘을 보겠습니다. 토트넘 프리미어리그에서 순위는 강등권 바로 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점은 38점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저 승점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정말 최악이었고요. 22경기 패배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38경기 프리미어리그 체제에서는 강등을 면한 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너무나도 지표는 좋지 못한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롱볼 성공률이 6.7%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는 롱볼 성공률이 18.7%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실리적인 판단을 했던 유로파리그 결승전이었고 결국에는 그 실리적인 판단이 트로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웨스트햄도 이번 시즌 감독이 바뀌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로페테기 감독에서 그레이엄 포터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팀 자체가 좋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한 선수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보엔 선수입니다. 제라드 보엔은 웨스트햄의 득점에 46%를 관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46개의 득점 중에 21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13개 득점과 8개의 도움. 지표가 46%인데요.
46골에 46%를 기록한 거예요. 이 지표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이제 리버풀 득점의 55%를 기록했는데, 모하메드 살라는 이번 시즌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거든요. 그거를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제라드 보웬이 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만큼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돌풍의 팀이었습니다. 울버햄튼인데요.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바뀌었죠. 여기 역시도 빅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12월에 부임한 이후에 울버햄튼보다 더 많은 승점을 획득한 팀은 9개 팀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울버햄튼이 강등권에 사실 있었거든요. 게리 오닐 감독이 있었을 때. 게리 오닐 감독과 헤어졌을 때가 19위였고요. 강등을 면치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게리 오닐 감독이 오면서 전면적으로 승점 33점을 획득하면서 이거보다 더 많은 승점을 획득한 팀은 9개 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2점의 승점을 획득했고 시즌 첫 10경기 무승을 기록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승점을 기록한 팀은 또 뉴캐슬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울버햄튼의 로페테기 감독의 변화도 대단했다.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딥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에 대해서 지표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20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즌 결국 우승은 리버풀이, 챔피언스 티켓은 뭐 여러 팀들이 가져가게 됐는데, 이렇게 축구를 데이터로서 정리하는 것도 축구를 보는 하나의 맛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정원 인사이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선수 스카우트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